부장님 다시 잘 보세요. 진짜 이 집이 상탄집 맞다고요? 네, 이 집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완전히 지금 저기가 지금 남쪽인데 정서양으로 한 것도 그렇지만 외부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절제되어 있고요. 오늘 나온 집들은 뭔가 가리려고 마음들을 먹은 집들 같아요. 감추고 가려서 더 궁금한 집 확인해 봅시다. 진짜 상을 탄 집인지. 어머나, 이 집도 상이 자그마치 2개. 건축상 탄 집에 사는 행운의 주인공들 만나볼까요? 나오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소장님하고 이 건축탐구 집을 진심으로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무슨 사연이라도 있으세요? 네, 저희가 사실 제가 건축탐구 집 덕분에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탐구 집 때문에 한 달 만에 집을 판 남편 최성열입니다. 뒤늦게 건축탐구 집 때문에 집을 팔게 된 걸 알게 돼서 아직도 그 충격이 생생한 아내 김윤희입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저 혼자 거실에서 TV를 틀었는데 그때 건축탐구 집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2019년 7월에서 8월경이었는데요. 아, 기억나요. 금선 부인이 직접 설계해서 지은 집 이야기. 많이 들었죠. 정말 사소한 것도 다 이야기거리가 되니까요. 그때 아이가 이제 6살, 3살 정도 되는 나이였는데 아, 그래, 저거다. 애들은 저렇게 자연에서 뛰어놀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되겠구나 싶은 생각에 바로 집을 내놓게 됐습니다. 얘기만 듣고 일단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 안 된다고 했는데 워낙 추진력이 좋으셔가지고 네, 이렇게 이끌려갔던 것 같아요. 건축 탐구 집이 아니었으면 절대 지어질 일 없었던 집. 상까지 탔다니 뭔가 뿌듯한 거려. 2021년 한국건축문화대상 그 신진건축사 부문 대상이랑 그리고 대구시 건축물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 집이 지금 저쪽에서 보니까 유일하게 이 집만 거의 서양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저 덧문이 지금 이렇게 막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 서쪽으로 보여지는 뽕나무밭과 이 멀리 보이는 주암산을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서양으로 집을 안치게 됐습니다. 이 동네 집들은 실은 모두 남향집. 이 집만 당당하게 서양으로 몸을 틀었네. 다르다는 거는 틀린 게 아니라 특별한 것. 그렇게 이 그림 같은 풍경을 얻어냈지요. 사실 저희가 땅을 구입을 했을 때는 그냥 앞에 도로고 그냥 이 앞이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이고 그러면 일단 좀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고 한산하겠다. 엄청 좋았는데. 그날이 날씨가 좋았죠. 네, 날씨도 좋고 그때 여기 완전 초록이 덮인 상태여가지고 네,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많은 고민 끝에 선택한 저희 집을 설계해 주신 김건철 소장님이십니다. 조금 특이했던 것은 서양을 정면으로 하는 땅을 샀다는 것.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네. 무슨 걱정이 제일 드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설계할 수 있을까? 건축가에게도 어려운 도전이 된 서양 땅의 서양집. 그래서 탄생한 것이 이 덧문이랍니다. 태양을 피하는 방법도 있어야 했으니까요. 덧문할 때 힘든 점이 많죠. 저 진짜 힘드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 나무를 보면 결을 보면 보통 이 데크에 있는 나무를 이제 바늘 쪼개서 이제 다 이제 붙이신 건데 건축물에 붙여져 있는 나무 그 선하고 닫았을 때도 선이 다 일치하게. 이쯤 되면 이 집도 작품.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수직의 루버 덧문을 만들었답니다. 그렇다면 덧문까지 달며 지킨 이 집 풍경은 어떨까요? 햇빛 가로막아 주는 덧문이 감추고 있었던 게 이런 그림 같은 풍경이라면은 서양이 대수겠습니까? 야, 정말 풍경 예술이네.
덧문 하나 열었을 뿐인데 집이 이렇게 달라 보이네요. 평범해 보이던 사각상자에 입체적인 얼굴이 생겼달까요? 그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꾸안꾸라고 있는데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민 분이 최고의 기술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집이 딱 그런 딱 말씀하신 거에 맞는 집이네요. 꾸민 듯 안 꾸민 듯 자연 속에서도 존재감 폭발하는 그 상탄집. 1층부터 탐구를 시작해 봅시다. 그런데 1층엔 방이 있다는 건가 없다는 건가? 평면도만 봐서는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얼른 들어가서 눈으로 확인하시죠. 좌우로 긴 집이니까 집안이 길 줄은 알았는데 한 공간으로 툭 터서 이렇게 길 줄은 또 몰랐습니다. 오, 이런 장면이 여기 있네요. 네. 우와. 벽이 없었기에 가능한 기나긴 파노라마. 오직 풍경을 위해 지어진 집 답네요. 다시 봐도 풍경 참 좋다. 너무 궁금한데요? 여기 앉으면 되나요? 네. 오. 야, 이게 파노라마가 이런 거네, 진짜 그죠? 이 집 소파에 앉으면은 매일 자연 다큐멘터리를 감상할 수 있답니다. 사계절의 산과 숲이랑 아침마다 안녕하고 인사 건네는 사이가 되는 거는 순간이죠. 비 올 때 이 밖에 보이는 주암산에 운무가 껴 있을 때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비가 오면 우리가 여기 나무 향이랑 풀 냄새가 더 많이 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창을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올 때 좀 더 자연과 함께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성열 씨가 직접 찍은 영상이래요. 비 오는 날은 운무가 백미. 개구리도 제주인 줄 알고 뛰어 들어오는 곳. 하지만 풍경을 집에 들이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죠. 제가 생각했을 때 불편한 것들,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몰딩, 그리고 스테인리스, 그리고 100% 다 제거하지 못하지만 코킹, 찐따가 없는 거죠. 뭐 어긋남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획득하려고 하는 게 풍경입니다. 덕분에 이 집에서 가장 잘 맞는 건 선과 열. 이렇게 마감이 깔끔한 집은 정말 처음 봅니다. 자작나무 벽면도 옹이 하나, 흐트러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시공하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피땀을 흘리셨을까요? 건축상의 비밀은 세심한 마무리. 공간은 가벽과 단차로 분리했습니다. 파노라마 풍경이 끊기지 않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또 이 단차가 나름 다른 묘미를 만들어냈습니다. 똑같은 서쪽의 풍광이지만 그 단차에 따라서 조금 더 낮은 곳에서 이제 바깥을 바라보는 풍경이 또 다른 또 묘미가 있더라고요. 단차로 얻게 된 눈높이를 달리하는 풍경. 남편이 그 유일한 취미가 이제 일기 쓰고 책 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한번 이렇게 딱 하자고 하면은 이게 계속 꾸준히 하는 스타일인데 그 일기랑 책, 정해진 책을 읽어야 된다 이런 약간 강박이 있어가지고 이 집에 오면서 하나의 터닝 포인트로 좀 책도 많이 보고 그리고 글을 좀 잘 쓰려면 일기만한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서 일기를 매일매일 쓰면서 이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 집이 많은 어떤 상황을 또 생활의 습관을 많이 바꿔놓는 거네요, 결국. 아내 윤희 씨가 강박이 있다고 할 만큼 워낙 깔끔한 성격인 성열 씨에게 1층은 오랫동안 꿈꿔오던 이상의 공간이랍니다. 성열 씨 동선에 맞춰 계획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집 밖에 나가지 않고도 풍경멍에서 운동까지 모두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 남자만의 원스톱 풀코스의 공간이지요. 저희는 이제 외곽지로 나오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없으니 저희 집안에서 모든 거를 좀 해결하고자 그렇게 특별히 공간을 만들고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 자작나무 벽면 속에도 성렬씨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아까부터 궁금했던 게 지금 이 자작나무 안쪽이 도대체 뭐가 있는? 이것도 지금 포켓도어인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네요. 네. 포켓도 뒤로 열리는 새 세상. 문을 닫으면 2층은 1층과 완전히 분리된답니다. 2층만큼은 저희가 방들도 있고 욕실 공간이 있다 보니까 1층과 2층을 분리하고자 이렇게 포켓도어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여기 보시면 공용 이제 그 욕실도 저희가 따로 샤워 시설이나 이런 거 없이 진짜 불편하게 만드셨네요. 네 이제 재밌게 노시고 집에 이제 가셔서 편안히 주무시라고 또 10시에 또 일기 쓰셔야 되고. 네, 의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미끄럼들 역시 성열 씨가 계획해왔던 아이디어. 그에게 대충은 없답니다. 저희가 집에 아들이 2명이다 보니까 아직 나이가 어리다 보니 집에 좀 더 재밌는 요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았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저희가 처음에 건축가님을 만날 때 이제 요구사항을 저희가 말씀을 드린 노트가 있는데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걸 다 준비하신 거예요? 네. 집 짓기 전에? 네. 우와, 한번 볼까요? 보시면, 네. 오, 내 집은 이랬으면 네. 평당의 의미는 무엇이냐? 근데 여기 이런 게 있는데요. 건축가는 나와 맞는 사람이어야 한다. 네. 1번 소통 잘 되는 인간. 맞아요. 코드가 잘 맞는 사람. 내 말에 공감을 잘해주는 사람. 오, 이거 무슨 그 연애 상대자 고르는. 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좋은 건축가는 어떤 건축가? 잘 모르겠는데. 철저하게 개인이 가족이 사는 공간인데 그것을 건축가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살아라. 이건 이해가 안 가고 이제 비빔밥처럼 어울려져서 만들어지는 거가 맞지 않을까. 꼼꼼함으로 의기투합한 건축가와 건축주가 만들어낸 건축상. 그 진수는 2층에서 꽃을 피운답니다. 얼마나 대단하게 만들었는지 확인해 봅시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계단으로 올라가면 중정이 나옵니다. 이 중정 자리에서 곧장 오른쪽으로 직진하면은 건축가와 건축주가 심혈을 기울여 설계했다는 그 공간이 등장을 하지요. 근데 이게 가변형인가 봐요. 네. 우와, 끝까지 열리겠는데요? 아니 이렇게 가변형으로 만드셨어요, 왜 여기를? 저희가 지금은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한 공간에 침실을 이제 쓰고 있지만 각자 방을 원할 때는 이제 방을 분리해서 이제 각각 침대와 책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하려고 했고요. 슬라이드 문으로 만든 가변형 벽은 자라는 아이들을 위한 아이디어. 두 아이가 따로 또 같이 행복할 수 있었으면 해서 만든 공간이랍니다. 특히 이 천장은 모두 아빠인 건축주와 건축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랑 천정이 약간 달라요. 네. 이거는 또 왜 똑같이 안 하셨어요? 같은 공간이지만 천장에 이제 층고도 조금은 다르게 하면은 아이들이 좀 더 다양하게 좀 창의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했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맞습니다. 네. 아이들 방까지 성열 씨 계획하에서 계산된 거라면은 중정지나 만나게 되는 이 공간은 철저하게 아내 윤희 씨가 계획한 공간입니다. 욕실부터 세탁실, 수납 공간까지 한 번에 몰아둔 건데요. 대체 이 공간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여기는 그러면 욕조가 있는 걸로 봐서 욕실인가 봐요. 여기는 샤워.
여기는 이제 와 완전 수영장 같은 욕실이 있고요. 아 여기는 화장실. 또 여기 또 뭘까요? 아 세탁실이네요. 와 여기 세면대까지. 아니 이 안에서 그냥 원스톱 서비스가 끝나겠는데요? 가사일을 좀 편하게 하고자 하는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서점 같은 데 앉아가지고 책을 막 이만큼 쌓아놓고 막 해서 제가 그거 메모한 것도 있거든요. 네, 그때 보면은 네, 구조나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서 집합 수납 공간 이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집합 수납 공간이란 단어는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동사를 중요시하는 스타일이라. 어떤 공간이 있는데 세수도 하고 목욕도 하고 볼일도 보고 빨래도 하고 거기 빨래에서 바로 옷장에 넣고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 집합 수납 공간은 요즘 주택 설계에서 유행이랍니다. 이방 저방 돌아다닐 필요 없이 아이들 목욕시켜서 빨래하고 수납하기까지 한 동선으로 해결이 되거든요. 직장 다니랴, 애들 키우랴, 친구 만날 시간도 없다는 유은희 씨에게는 요즘 말로 신박한 아이디어였지요. 안방에도 유은희 씨가 포기 못할 자식들을 들였답니다. 물론 성열 씨에게는 치웠으면 딱 좋을 물건들이지만요. 처음에 미역인 줄 알았는데 이걸 왜 가져왔지 싶어요. 이거는 이제 요즘에 이제 뭐 플랜테리어라고 하잖아요. 인테리어를 식물로 할 수 있는 카페에서도 많이 하고 주택에서도 많이 하는데 밖에도 좋지만 네, 안에서도 네, 식물을 좀 많이 네, 봤으면 네, 좋겠어가지고 가까이서 이건 습도 조절도 되고 식물을 아주 사랑하시기 때문에 존중은 합니다만 네, 제 취향은 아닙니다. 네. 네. 거리가 있어가지고 마음의 거리가. 저는 이렇게 되게 마음이나 감성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식물은 저한테 말을 걸지 않잖아요. 굉장히 많은 말을 하고 있어가지고 식물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냥 좋고. 자연이 주인공인 집, 풍경을 위해 사람의 불편함은 기꺼이 감수해낸 집. 문 닫으면 영락없이 요새 같은 이 집이 건축상을 탄 이유를 이제 알 것도 같습니다.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여기는 참을 수 없는 존재감의 드러남. 이 집의 마지막 존재감은 역시 이쪽 서쪽에 있는 이 전망을 그대로 끌어들이면서 자신을 또 낮추고 있더라. 이게 너무 오늘 감명받았고 정말 이건 제가 심사위원에서도 상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네. 겸손하게 드러내는 감출 수 없는 존재감, 서양의 단점을 극복한 단아함. 그게 이 집이 건축상을 탄 이유 아닐까요? 저희 직원들이 거의 한 5분 동안 괴성을 지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왜 상을 탔을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애쓴 것 같다. 네, 그게 아마도 곳곳에 묻어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성 혹은 열정 이런 것들을 심사위원 분들께서 좋게 봐주셨을 것 같다. 사실 이거 발표 났을 해에 제가 승진을 했거든요. 근데 승진했을 때보다 이거 받았을 때가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저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예 나는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상을 주신 거니까 더 기쁨이 크더라고요. 내가 건축상 받은 집에 살고 있으니까 네, 그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다 해야 되나? 남편 성열 씨는 이 집 짓기 전에 꿈꾸던 풍경을 글로 적었답니다. 꼬불꼬불 올라가서 집을 짓기 전에 제가 생각했던 건데요. 서재에서 그냥 책을 꺼내서 거실에서 책도 아이들과 함께 읽고 그리고 식탁에 저녁을 먹으면서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서로 이야기도 하고 또 주말이 되면 마당에서 뭐 축구도 하고. 서양 풍경 하나 드리겠다는 상상으로 시작된 집. 덕분에
해질녘 마당 앞 데크는 가족의 거실이 됐습니다. 아, 이렇게 별 앉은 거. 누야, 저한번 봐. 오늘 풍경 너무 좋다, 그치? 해가 넘어간다, 이제. 네, 그냥 나중에 사춘기가 아이들이 오더라도 이렇게 매일 어떤 주말마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마. 선우야. 매일이 오늘만 같기를 그날 건축 탐구 집 보기를 정말 잘하셨네요. 저도 이 건축탐구 집을 처음 봤을 때는 집을 지어볼까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가져본 적도 없었고, 근데 그랬던 저도 막상 마음 먹으면 했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도 누군가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수 있으려나요? 건축 탐구 집 더 열심히 만들어야겠습니다.